잘 들려요? 예. 이것도 잘 들려요? 예. 예. 자, 오늘 날도 굽고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요즘 기분도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별 특강 제15강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별별 특강도 지금 공연이 시작해가지고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한 30분씩 해서 1시간 정도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까지 일부에 그렇게 가고, 합치면 한 2시간 반, 3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짧게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뉴스 브리핑이 조회에서 1억을 넘겼습니다. 뭐 별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제가 이 좌우에 어느 쪽이고 성욕 없이 할 말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열렬한 팬이 없지 않습니까? 태극기 부대도 없고 문바도 없고 뭐 홍바도 조원진바도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그런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 조회가 이렇게 그냥 1억을 넘긴다는 것은 이 대중이나 시청자에게 영합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1억이 됐다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요,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자성을 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이런 측면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기나 물이나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당연하게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한국의 미세먼지가 그냥 매일 밀려오고 또 물이 오염되어서 이제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되고 하니까 이 공기나 물이 공짜가 아니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또 미국하고의 영향에서 미국의 각종 사회 시스템이나 법률이나, 물론 일본이나 독일이나 유럽 것도 좀 받은 게 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한국의 교육, 문화, 그리고 각종 정치, 사회 시스템의 대부분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서구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최초로 투표를 한 게 언제입니까? 48년이죠. 여성만 최초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남성, 여성이 같이 똑같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48년에요. 우리가 지금 내노라 하는 나라들, 아마 호주 같은 나라도 여성이 48년에 투표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1948년에 국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보통 투표, 차별 없는 투표를 국가가 건국하면서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이 미국이 처음에 45년에는 한국에 진주를 했지 않습니까? 38선 이남으로는 미국이 주둔하고 이북으로는 소련이 진주했죠. 자, 소련이 진주한 데는 북한이 되었고 미국이 주둔한 데는 결국은 남한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둔하지 않았으면 아마 좌우 합작 정부를 수립해서 동독이나 동독은 빼고요, 체코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처럼 그 이후에 아마 사회주의 국가로
됐겠죠. 2, 3년 안에요. 그런데 미국이 진주를 함으로써 어쨌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국가를 수립하고 그 꼴을 보지 못해서 소련이 북한을 부추겨서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6.25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토 대부분을 회복을 하고 이 전쟁을 비겨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들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단독으로 건국하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를 갖다 유지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6.25 전쟁에서 비기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각종 차관이나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경제가 성장하고 안보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게 맞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사고를 적어도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제가 볼 때 적어도 40대, 50대, 60대, 70대는 이 사실을 대부분을 부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 그 경제 성장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힘으로 외국의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 무기 제공, 차관 제공 이런 게 없이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돌이켜 봐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40대, 50대, 60대의 상당수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한 지방 방송국에 가서 제가 판문점 선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방송에서 깨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판문점 선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그거는 뭡니까? 국가 반역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요. 저는 우리가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김대중이 97년에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수 정권이 계속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해방되고요. 그때 정권을 처음 뺏겼고 노무현 때 다시 5년 더 뺏겼죠. 지금 문재인 들어서기 전까지 기껏 10년 정권 뺏긴 게 다였는데 근데 그 10년의 세월 내에 우리가 그렇게 다들 넘어가서 지금 이 문재인의 판문점 선언을 저렇게 찬양을 하고 문재인이 잘한다 70, 80%다. 자, 그 부분에 여론조사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요. 저는 솔직히 하게 말하면 저도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고 상당히 조작을 낳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게 전적으로 조사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끼리 전적으로 여론조사가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해 줄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불러내어서 협상을 하다가 걷어 차버릴 것이다. 이런 데 기대어서 예? 한국의 대통령한테는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미국이 무슨 구세주고 여호와하고 하나님입니까? 트럼프가 구세주예요? 제가 요즘 트럼프 비판을 좀 하니까 저한테 난립니다. 제가 트럼프 돼야 되고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잘못하면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도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먹은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누구를 갖다가 맹종하거나 추종하거나 사람을 보고 안 합니다.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은 아무리 이 사소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신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념이 없다 보니까요, 전부 휘둘리는 거예요. 보수라고 생각했던 시민들 중에서 정말로 자기가 보수였으면 문재인이 됐다고, 판문점 쇼를 한다고, 문재인이 무슨 적폐청산한다고 거기에 놀아나서 문재인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보수라고 선동을 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보수인지도 모르면서 대중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보수보다는 관변이고 앞잡이가 많았어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보수를 분열시킨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망했는데 분열될 게 있어요? 여기서 정리하고 썩은 삭은 다 도려내고 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보수의 농객이라는 사람이 내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 개인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북폭을 할 거다. 김정은을 혼을 낼 거다. 문재인도 죽었다. 그래서 문재인도 쫓아낼 거다 이러다가 보수가 한국 대통령 손을 잡고 스스로 끌어내려야지. 왜 트럼프가 끌어내기를 기대해요? 트럼프가 한국에 투표권이 있어요? 트럼프가 촛불 시위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기대다가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대로 2020년에 동시적 단계적 보상을 해주면서 북미가 평화체제를 맺으면서 이 사태를 정리하려고 하는 꼴이 보이니까 물론 미국이 강한 세세한 요구들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큰 틀은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비판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 방송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비판을 해야 돼요. 너네들 이런 식으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붙어 먹다가는 둘 다, 아니 문재인이까지 셋 다 끝이 좋지 않게 끝날 거다라고 계속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쉬울 줄 알아요? 요즘 누가 제일 세게 비판합니까? 위장보수, 좌파보수라고 하는 황장수가 제일 세게 비판하잖아요? 요즘 제일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석방하라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안 그래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남한테 무슨 말을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이라도 정치권에 얼쩡얼쩡거리는 거 소문이라도 듣거나 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왜? 내가 말했으니까 책임지겠다고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뭔 딜을 치는 게 거의 확실해진다 이렇게 느끼니까 저보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황장수 감을 잃었네. 옛날에는 너는 국내 정치 하지 말고 탄핵 제가 찬성한다니까 국제만 해라고 하다가 이제는 트럼프 나쁜 놈이다 이야기하니까 너는 국제 정치 해설하지 말고 국내 정치만 해설하랍니다. 문재인만 까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북미 수교하는 부분 이제는 인정해줘야 된다.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된다.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될 거다. 이딴 소리를 보수 농객이라는 자들 중에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다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센 데만 붙어서 빌어먹던 체질이 몸에 배어서 거지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을 좀 세게 하는데요. 그렇게 사느니 저는 안 삽니다. 저는 확신하고 자신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붙어 먹다가는 둘 다 끝이 안 좋게 끝날 거다라는 걸 확신을 해요. 뭐 점을 가지고 확신하냐? 안 그러면 또 어느 좌빨들은 이럽니다. 황장수가 드디어 돌았네. 이제 안 풀리고 안 맞다 보니까 이제는 종교적으로 살짝 맛이 갔네 이럽니다. 종교적으로 맛이 간 게 아니라 과학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일부에서 좌우에서 북비핵화와 미국을 바라보는 오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면 뭘 제대로 해야 됩니까? 견적을 제대로 내야죠. 견적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어쩌다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의 야당은 이 트럼프의 시각이에요. 미국 전체가 아니고. 비리비리해요. 지지율이 10%예요. 한국의 보수의 지지자들은 다 모아봤자 문재인을 몰아낼 만큼 광화문 전체를 채울 만큼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보수들도 빛깔에 따라서 다 분산되어 있다. 흩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다. 박근혜 석방파, 반대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조원진파, 홍준표파, 유승민파 그리고 박근혜 지지하는 태극기도
6개인가 7개로 분열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국이 당분간 자생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들고 일어나서 문정권을 쫓아내거나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고 선거를 하면 선거할 때마다 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겠죠? 자, 그런데 지지율을 보니 문재인 지지율이 무슨 7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니까 8, 90%를 왔다 갔다 한다 하고 지방선거는 보나마나 문재인이 민주당이 이길 것 같고 이러니까 미국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차이는 트럼프는 기반이 없고 기성정당에 빚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프리랜서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정통적인 정치인들 하원, 상원을 거쳐서 장관을 거쳐서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김정은을 불러내어서 자신의 정치적 수명을 걸고 승부를 던지지 않습니다. 트럼프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니까 그렇게 하면 대단하게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 하나 물어봅시다. 제 방송 많이 들은 분들이 여기 오셨죠? 북한의 비핵화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손을 들어 주십시오. 북한의 비핵화가 미북 회담을 통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진짜로 북한이 핵을 없앤다. 와, 손이 들라면 들고 들지 말라면 무엇을 이렇게 해요? 중풍 오셨어요? 이 비핵화라는 거는 뭘 얼마나 가졌는지 알아야 그 집을 다 털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말고 북한에서 김영철이도 핵이 몇 개 있는지 완전히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김정은이 말고 북한에서 핵이 몇 개 있는지, 핵시설이 전국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은 과거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만들다가 이제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드는데 플루토늄은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 불을 떼서 거기서 원자료 재가 놓으면 그 이제 연탄재 같은 거죠. 그걸 재처리, 리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변 원자로가 얼마나 가동되고 있는가를 인공위성이나 각종 이 정찰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북한이 그걸 며칠 동안 불을 뗐느냐고 하면 거기서 이 플루토늄이 얼마나 나올 건지 몇 킬로가 나올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북한의 과거 그걸 북한이 쏘겼다가 IAEA 사찰단에 90년대에 받았잖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숨겨난 게 드러났죠. 2배 이상이 더 숨겨놨죠. 그런데 이제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요. 우라늄이 이 원심 분리기라 해가지고 사금 채취하는 것처럼 빨리 이렇게 돌리면 중간으로 점점 고농축 우라늄이 뭐 U-257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글로 모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그걸 갖다가 가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북한의 전체 시설에서 원심 분리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원심 분리기가 돌리면 전기를 좀 많이 소모를 해요. 그런데 크기는 작은 거는 드럼통만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또 전기가 어때요? 과거는 중앙에서 다 공급을 해야 되지만 요즘은 북한도 태양광이니부터 시작을 해서 한마디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북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외딴 산속에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몇 개가 있고 얼만큼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가, 원심 분리기가 몇 개 있는가를 귀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미국에
자기들만 알고 있는 리스트, 우리가 핵폭탄이 몇 개가 있고 성능이 얼마짜리, 무게가 얼마짜리, 500kg짜리 핵폭탄이 몇 개가 있고 1톤짜리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연료양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원심 분리기나 재처리 시설이 몇 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적어내가 ICBM이 몇 개가 있고 미국에 줬다 칩시다. 아직도 그거 안 적어내고 있어요. 북한이 이거 적어내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북한이 성실 신고를 해야죠. 우리나라 자영업자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세금 신고할 때 현금을 받은 거 신고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카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자영업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세무 신고하는 거나 북한이 핵시설 신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야 비핵화를 하지요. 모르는 걸 어떻게 비핵화를 합니까? 김정은이 만약에 100% 자진 신고해서 모든 것을 다 까발려서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핵을 만들지 않고 이거 했죠. 말라고 죽으라고 핵 만들어서 이거 합니까? 김정은이 핵 만들지 않더라도 군축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는 이제는 사회주의를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미북 회담도 했을 거고 한미 간의 군축도 하라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되면 주한미군도 줄여주겠다고까지도 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얻는 거나 핵을 만들고 얻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핵을 만들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내 왕조는, 우리 김씨 왕조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만약에 권력 의지만 버린다 그러면 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옛날에 고르바초프처럼 레이건하고 회담 2번 해서 끝낼 수 있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지금 공산주의를 이렇게 포기하게 된 원인은 고르바초프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허구한 나라의 돈은 전부 나라 망해가고 상점에는 물건 하나 없고 공장에서는 일할 거리가 없는데 온 나라는 군사 무기들만 만들고 핵만 만들고 미사일만 만들고 이러면서 미국을 쫓아가려고 하고 우주선을 보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군대를 보내고 이렇게 살다가는 소련이 거들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소련이 체첸이라는 조그만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80년대에 뛰어들었잖아요. 거기서 월남전처럼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었어요. 체첸 전쟁에서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되었을 때 전 세계의 군대는 흩어놨지, 무기는 전 세계에 깔아놨지,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그런데 나라의 생산력은 떨어져 있고 계획 경제는 거의 무너졌지. 농장에서는 밀이나 콩 같은 식량도 제대로 나오지 않지. 이러니까 나라는 점점 거들나기 직전이고 있는 거는 무기밖에 없는데 그걸 유지 관리하기도 벅찬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내가 역사의 쪼다가 되더라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개혁 개방으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노스트로 가면서 한마디로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려는 찰나에 이제 소련 내부에서 저항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 저항이죠. 군부의 쿠데타라는 저항이 있었고 또 소련의 대중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저항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소련이 해체돼 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게는 고르바초프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고르바초프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고르바초프는 공산주의자지만은 그야말로 철학적이고 양심이 있는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공산주의를 이렇게 죽게 만들므로써, 공산주의 종주국가 소련이 죽게 만들므로써 스스로를 해체해버렸어요. 고르바초프는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잘못된 3대 독재 왕정을 해체하려고 지금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협상에 나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배를 더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의 후대에도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자진 신고하지 않고 숨겨놓고 또 설사 0.001%도 안 됩니다만은 자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기술진과 또 그 뭡니까 레시피 핵 레시피라고 해야 되죠. 미사일 레시피하고 그걸 다 갖고 있으면 다음날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김정은이가 죽거나 쫓겨나야 북한이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양심적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계의 대부분의 양심적인 분석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딜이 2020년까지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추어서 단계적 동시적 보상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받아들이면서 끝낼 거란 이야기를 언제쯤 했습니까? 뉴스 브리핑에서? 한 달 반쯤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나오는 결론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제 누가 그랬대요? 댓글에 유튜브에 황강수 너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문도 하나 쓴 적이 없는 놈이 뭘 그렇게 맨날 떠드냐 그래요? 학위도 없고 논문도 없어요. 제가 무슨 싱크탱크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아시아 뭐 리더스 포럼인가 하면서 미국의 무슨 전 세계의 최고 전문가들이라는 작자들이 비겁하게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예? 익명으로 언론한 거 내용 보니까 제 소리보다도 더 들을 거 없습니다. 예? 아무 들을 내용이 없어요. 하나만한 소리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익명으로 말하면서요. 사람은요. 많이 배워야 무슨 전문가라고 포장이 라벨이 레터가 그럴싸해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정도만 이 지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관계만 없으면 객관적인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패거리들이 전국에 강연을 하는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도 언론 보도 내용에도 이런 게 나와요. 요것들이 만들어서 김정은한테 주고 각본을 써서 주고 김정은이가 그걸 수용하겠다 하고 그게 미국에 전달되어서 폼페이오 왔을 때 그 이야기 했겠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판은 트럼프가 벌써 문재인 꼬임에 넘어가서 김정은이하고 밑에서 뚝딱뚝딱 하고 있다. 그때부터 제가 트럼프 비판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TV나 뉴스 전부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욕먹을 일입니까? 황장수 너는 한번 나간 걸 수습을 못하니까 저 자식은 평소에 보면 한번 잘못 나갔다가 탄핵 때도 그랬고 수습을 못하니까 항상 끝까지 가버리더라. 이런 놈들부터 또 어떤 놈은 놈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 안 되겠어요? 또 어떤 놈은 저게 1월 달부터 이 총명이 흐려졌다. 헛소리를 이제 하고 다니기 시작한다. 다 북폭을 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혼낼 거라는 쪽에 배팅을 했으니까 저게 일부러 이쪽에 서서 혹시라도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고 저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1억이지만은 조회가 정말 3년을 했어요. 2015년 5월 20일 날 제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신 좀 차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 정지가 다 되고 방송국마다 투서가 가고 고소 고발이 들어와가 경찰 검찰에 불려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뉴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국회에서 대통령의 행정 입법 명령을 갖다가 이렇게 제안하려고 할 때 제가 거부권 행사하라고 청와대 가서 한 며칠 했어요? 한 달쯤 했죠. 한 달쯤 그 더운 땡볕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보기관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틀 만에. 당신 그거 하지 마라. 청와대에서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박 대통령하고 이야기해봤냐? 결국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만했죠. 그래서 그때 살아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다 뺏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대통령이 행정 입법을 그걸 갖다가 사실상 명령어로 대통령을 영어로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국회가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걸 여야 합의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많이 잘못 갈 때 어느 정도까지는 잘못 갈 때 편을 들고 싸워줘야죠. 근데 완전히 죽으러 가는데 끝까지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전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가 제가 순장 당해야 돼요? 나는 검찰, 경찰 조사받으러 다니는데요. 누가 그렇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에 할 만큼 말을 했고 그런데도 결과가 탄압으로 돌아온다면 저도 이제는 제 주장과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요. 솔직하게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책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는 안 되는 거고 비핵화를 가는 긴 과정의 시간을 벌어서 합의가 2년 반이면 진행되다 보면 이게 2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미국이 애초에 생각한 기한에 비핵화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해갖고 못할 때는 왜 안 하냐고 쪼아 붙여야 그래도 모양이 비핵화로 가는 모양새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2년 반이라 해놓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은 언제까지 해요? 연말까지 한다 하잖아요. 자, 투가는 문재인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문재인이 자기들 속셈을 지르고 나면 문재인이 나서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 걱정할 거 없다. 자, 문재인이 미군 평화협정 맺으면 한국에 있기 어렵다 하니 문재인이 뭐라 했습니까? 북한이 비핵화 이야기를 안 할, 미군 철수 이야기를 안 할 거고 그리고 미군 철수가 평화협정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미군은 그 외에도 존재의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종전선언만 빨리 하고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가시화될 때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자, 비핵화가 완료될 때하고 가시화될 때하고 말장난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합의를 해서 발표하면 문재인은 그걸 보고 가시화됐다고 할 겁니다. 비핵화가 됐다라는 것은 진짜 북한에 핵이 없는지 전 세계에서 숨겨놨다 하더라도 어쨌든 뒤져보니까 이만큼 뒤지니까 없더라고. IAEA든 핵 사찰 기구가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도 그렇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6월 12일 날 트럼프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가시화됐다고 하면서 연말까지 해버릴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북한이 제꼈잖아요. 저거가 15시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담을 하자 했죠. 그러다가 한 10시간 경과하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못 만나겠다 했잖아요. 자,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뭡니까? 예? 그렇죠. 한라인 전화가 그럴 때 쓰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틀어서 왜 틀었는지 무슨 태영호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F-21을 보내서 그렇다. 볼턴 발언 때문에 그렇다고 다 추정만 하지. 뭐 때문에 무기한 연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문재인이 전화를 김정은한테 걸어서 김정은 위원장 왜 틀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몰라 설명하기 싫어 왠지 기분이 나빠서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의 직통 전화를 만들어 놓고 밑에서 쪼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전화 한 통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뭘 해줄 거니까 전화를 며칠 몇 시에 좀 받지 않겠냐고 또 회담까지 해서
그래서 전화를 받는다면 그게 직통 전화예요? 아니 A하고 B하고 사이에 핸드폰을 서로 통화만 하자고 하나 맞췄는데 허구한 날 밑에 사람이 가서 몇 시에 전화한다니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면 그게 직통 전화예요? 그러니까 아무 자고도 쓸모없는 한라인 전화 하나 깔아놓고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왜 틀었냐? 저 사람들은 이유 없이 틉니다. 왜? 수시로 틀어야 그게 상대방의 군기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죠. 자, 한국은 군기 잡을 것도 없이 김정은이한테 군기가 바짝 잡혀 있죠. 그럼 누구 군기 잡으려고 그랬겠어요? 미국 군기 잡으려고 그런 거죠. 자, 김정은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의 CIA 폼페이오나 이런 친구들도 김정은이 내놓는 안이나 이런 내용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 겁니다.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어요. 요즘 매티스 국방장관을 두드려 보세요. 한 달 반이나 두 달째 거의 기사가 없어요. 왜? 불만이니까. 내가 말을 하면 트럼프를 들고 받는 거고. 자, 협상한다고 절에 샀는데 내가 그걸 들고 받으면 내가 장관직을 던져야 되니 당분간 그 꼬라지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고 내가 던질 때라도 던지겠다. 미국에 있는 국방장관은 한국의 송영무 장관처럼 저렇게 영혼도 없이 불려다니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11일 날 청와대에서 국방개혁회의를 했는데 그래도 송영무는 양심이 좀 있어서 내가 전에 MBN에 가서 제일 베스트가 하나 적고 워스트 하나 적으라 해서 베스트는 송영무, 워스트는 임종석 이랬어요. 같이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베스트가 임종석이라 했더만요. 그래서 내가 왜 송영무를 베스트라 했느냐. 이 사람 잘해서 베스트가 아니라 그나마 양심이 있어가 뭐 좀 해볼라 하는데 맨날 깨지고 욕 듣고 그리고 뭐 차관이 설치고 힘도 없어서 불쌍해서 내가 힘 좀 내라고 베스트라 했습니다. 저보고 뭐 방송 가서 어쩌고 방송 가서 그 정도 이야기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문재인 몇 점 줬다 했습니까? 방송에 가서 58점 줬다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 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그 방송은 바로 청와대에서도 봐요. 옛날에 박근혜 때도 실시간으로 전화 옵디다. 보고 있다가. 근데 58점을 줬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자식이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미친놈이거나 그렇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는 그럽디다. 10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1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엿먹이는 거겠습니까? 58점이 엿먹이는 거겠습니까? 예? 10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저건 또라이가 출연했네 되는 거예요. 58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과학적인 것처럼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58점 받으면 공부 잘했다예요, 못했다예요? 예? 58점 받았다 하면 이거는 수미양가에서 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대중들이 봤을 때 좀 더 뭔 과학적 분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어요? 그날 수 때리고 뭐 90점 때리고 한 사람은 지가 뭐 과학적이라서 그랬겠어요? 아부하려고 그랬겠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매티스는 알고 있지만은 말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60대 1로 한국의 병력을 80%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때는 국방장관이 와서 안보의 이유나 지역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왜 그런지 말을 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을 때는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2019년도 예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1년 동안 이게 유효한 겁니다. 2019년 예산과 연관된 국방수권 법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자, 그 왜 그랬다고 제목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군을 가지고, 주한미군을 가지고 김정은이하고 협상 카드로 쓰지 못하도록. 앞으로 1년이 제일 중요해요. 2019년이요. 이게 적용되는 거는 2019년 한 해입니다.
왜 1년이 중요하냐? 자,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게 되면 내년부터 슬금슬금 미군 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차 목전은요, 철수는 아니에요. 축소겠죠. 자, 얼마를 줄여야 줄이는 겁니까? 한 3,000명만 놔놓고 나머지 25,000명은 빼버리지. 이렇게 되면 그 3,000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평택 기지가 어디 있어요? 중국 코앞에 있잖아요. 자, 평택시가 중국 타운을 갖다 만들고 있잖아요. 미군 기지 바로 옆에요. 그걸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오래된 작업의 결과지요. 사실은 정부에서 미군 기지 옆에 중국 타운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지부티 같은 중립국입니까? 지부티에는 그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옆에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하는 곡이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옆에 예멘 건너편에 거기에 조그만 나라 지부티는 미국한테 기지를 몇 개 내주고 그 다음에 한 10몇 킬로 앞에 중국에 또 기지를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미군 그 부대를 향했어요. 그래서 중립국은 거지라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애리조나주 민주당 의원이더만요. 그걸 갖다가 밀어붙였어요. 왜? 저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사고 칠 것 같다는 거죠. 자, 의회에서 적어도 다른 거 가지고 북한하고 딜을 쳐도 나중에 회복 가능하지만은 미군은 지금 한국 상황에서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다는 거죠. 자, 우리 저 평택 기지가 제가 봤을 때 최대한 5만 명은 살 겁니다. 5만 명은. 그 이상이 주둔할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저 기지를 돈을 10조를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1년 쓰고 지금 2년 차입니까? 저걸 철수를 해요? 자, 그런데 송영무가 이 전시작전권을 2023년이라고 청와대에 국방계획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3년이 어떤 겁니까? 문재인 집에 가고 다음 해 아닙니까? 그 머리는 좀 있어요. 사람이. 네? 고생은 해도 정신은 아직 놓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2000년 정도까지 하지. 그래서 다시 하라고 공개적으로 빠꾸를 시켰어요. 합참의장, 상군, 참모총장 다 데리고 간 회의에서 빠꾸. 원래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합니다. 공개 망신을 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보고 있어요. 미국의 매티스하고 한국의 송영무하고 누가 먼저 사표를 던질까? 네? 트럼프가 장난을 치면 저는 다른 정보는 없어요. 평소에 매티스라는 사람이 가진 신념이나 행토를 봐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이제 발표가 나면 발표 이후에는 문제를 점차 제기해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번에 북한이 시비를 걸은 것일 수도 있는 F-22 8대가 한국에 오는데 트럼프한테 한국에 F-22 8대 보내겠습니다 하고 상세하게 보고하고 왔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말입니다. 엊그제 미국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지에서 반덴버그인가 하는 기지에서 ICBM을 북한까지는 9,000 몇백 킬로밖에 안 돼요. 13,000킬로짜리 ICBM을 태평양 마샬 군도 옆으로 쐈어요. 그것도 트럼프한테 며칠 몇 시에 쏘겠습니까? 하겠어요? 미국은 정해진 루틴이다라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뭔가 하면 너가 대통령 하나 꼬드겨가지고 먹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폼페이오는 트럼프 측근이라서 북한에 2번 만나고 와서 이 협상이 되는 것처럼 보고하고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지 몰라요. 트럼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편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당선 직전에 트럼프 캠프에서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배는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냥 신념이니까 거구 이 뉴스 매체를 운영하는 이론가니까 된다라고 자기 체면을 그런 거지. 진짜로 속으로는 된다고 생각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 멜라니아는 부인은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출마시켰고
그래서 된다라는 걸 보고 거의 울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집안의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속사정이 되면 다 터져 나올 건데 선거 과정에서도 온갖 일을 겪었잖아요. 여자 1, 여자 2, 여자 3, 여자 4. 10일까지. 그렇죠. 10일까지 났죠. 트럼프는 자기도 안 돼서 안 되면 방송국을 하나 하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한 3% 차로 떨어지면 제일 해피했다는 거예요. 3% 이대로. 내가 그래도 대선까지 나가 공화당 후보가 되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면 그걸로 트럼프는 남은 시간에 장사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되는 걸로 개표가 나오니까 저는 그때 MBN에 출연하고 있었어요. 그 전날도 된다 했고 그 뒷날도 된다 했고 항상 된다 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뭐 오하이오나 미시간이나 이 몇 개 주,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중부 지역의 주를 보니까 이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중에 이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보다 제가 먼저 됐다 빨리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그래서 자기도 몰랐다가 점점 돼 가니까 처음에는 놀래버리고 두 번째는 막 내가 왜 된다 맞냐고 분노하고, 예? 나중에는 흥분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 때문에 대통령이 온 사람이지 국가적인 특별한 신념이나 철학은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성의 정치에서 성장을 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율이 되지요. 기성 정당 속에서요. 정치인들과 어울려서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없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협상의 대상이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냐 아니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한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상징적인 이야기지. 미국만 그걸 갖다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지. 그게 저렇게 몇십 명이 죽고, 예? 지금 한 80명 죽었죠, 며칠 만에. 한 3,000명이 다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지름으로써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한테 지지를 받고 월가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그것이 자신한테는 매우 유리하고 미국의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한테 복음주의자들한테 지지도 받을 수 있다 해서 저 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트럼프 외에 다른 어떤 대통령은 그런 걸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성의 정치가 못하는 일을 트럼프 같은 이단아가 나타나서 아웃사이더가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을 트럼프가 2년만 더 쪼았어도 제재 압박을 하고 미국 국방부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방부가 전쟁을 제일 안 할래요. 왜? 전쟁을 벌이자고 장관이나 사성 장군들은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말 한마디나 의지에 따라서 수만 명이 죽어갈 수 있는 전쟁을 그걸 벌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국의 2차 대전을 지휘해서 성전으로 이끄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다가 은퇴할 때 다시는 전쟁에서는 안 된다. 내가 전쟁을 2차 대전에 미군의 최고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겼지만 그건 할 게 못 되더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 군산 복합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전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은퇴 성명으로 그걸 발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인식을 해야 될 문제는요. 이 트럼프가 북한을 자기 손으로 다룰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지금까지 자기가 건설업을 하면서 딜을 하고 뭐 건설업 하면 온갖 놈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건설업 하시는 분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상대하는데 제일 복잡한 사람들이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그 트럼프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 같으면 일종의 부동산, 예? 디벨로퍼죠. 디벨로퍼. 예? 예. 뭐 저기 낡은 건물 사서 개조해서 호텔로 만들고 또 호텔을 갖다가 또 보급 주택가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쭉 한 사람이에요. 또 도심 가운데 유휴지를 가지고 개발해서 거기에 대규모 고가 주택 단지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험한 일을 한 사람이 트럼프인데 자기가 상대해 온 사람들은 자기가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내가 볼 때 임자 만났어요.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백인들의 이 독한 사람하고 동양인의 독한 사람하고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백인들은 세력 관계나 힘의 관계가 명확해지거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독한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거짓말을 해요. 자,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일찍이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자기가 마주 앉혀가, 에이 김정은이, 정은이, 네 너네들 미개 살려주고 지가 돈 낼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 보고 내라고 미국은 한 푼도 안 낸다고 벌써 이야기하면서 네 먹여 살려주고 북한을 갖다가 고기 먹게 해줄게. 김정은이는 지만 고기 처먹으면 되지. 북한 국민이 전부 고기 먹는 거 관심 없어요. 왜? 배가 불러지면 딴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자, 북한이 개방이 되면 제일 먼저 쫓겨나는 게 김정은일 겁니다. 개방이 되면 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보세요. 경제가 성장 안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11.6이 일어나서 총에 맞고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독재를 몇십 년 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오래 독재를 한 것 같지만은 다른 독재자들에 비하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그래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61년에 와서 79년에 그랬잖아요. 18년이에요. 18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생각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사회 시스템이 저게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전 국민을 가수로, 뭡니까? 노동자로, 파출부로 전 세계에 식모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올라가면 김정은은 쫓겨나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개성공단처럼 자기가 다 지고 앉아가 돈이 들어오는 거는 자기가 군부 똘마니들 데리고 다 받아서 챙기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전체 100을 일을 시키면 5% 정도 던져주고 그러면서 문은 닫아놓고 그리고 자기하고 거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면서 문은 닫아 걸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북한식 시스템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킨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김정은은요. 국제기구가 김정은이한테 돈 줄 리 있겠어요? 김정은이 그걸 원하겠어요? 김정은이 한국이 문재인이 북한에 철도, 도로, 가스관, 전력을 다 생산해 주겠다면 김정은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너네들은 돈만 내라, 한국이. 우리가 그 정도는 만들 줄 안다. 우리가 너네 못 만드는 핵도 만들고 ICBM도 만드는데 다리나 철도나 발전소 못 만들겠냐? 그래서 우리 기술자 데리고 우리가 시키겠다. 인부들, 우리 국민들 다 불러가. 너네들은 돈만 주고 가라. 이럽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지해가지고 북한의 남북로 가스관을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그때 깊숙하게 진전이 됐어요. 한국의 가스공사 사장이 맨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살고 했어요. 소련에서 이 동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북한의 동해안으로 이렇게 관을 묻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강릉 동해 삼척까지 갖고 와서 그걸 이제 한국에 쓰고 그러다가 일본까지 연결해 보겠다고 그런 구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북한이 말한 게 뭔 줄 압니까? 너네들은 돈만 내라. 우리가 소련 기술자 몇 명 됐고 인부들 됐고 하겠다. 그리고 그 동해안에는 전부 군사적 보안시설, 잠수함 기지, 미사일 기지 다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오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가스관은 2km마다 세면 장극에 벌벌을 둬야 되고 옆으로 도로를 놔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안 가면 저놈 새끼들이 가스관에 구멍 뚫어서 아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주유소도 구멍을 뚫어가 털어가지고 그거 성공했다고 수십억 돈잔치했다고 소문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놈들이 그 가스관을 구멍을 뚫어서 안 빼겠어요? 그리고 투가하면 잠궈버리겠죠.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제 무슨 한국의 현대니 뭐니 그거 해먹을 거라고 다들 갔는데 돈만 내라 너네들은.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때 지금 광역단체장 하는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저가 그거 안 된다고 했더니만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돈만 내고 북한이 그걸 다 하겠다라는데 이걸 하면 바보지.
그래서 북한에 지금 뭘 건설해 주겠다 해서 또 한국의 은행들, 금융기관들, 재벌들이 뭐 그런 그 북한 특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요즘 재벌 조사 왜 하는 줄 압니까? LG도 조지고 한진이 그 일가가 못된 거는 사실이에요. 아주 못됐죠, 가족들이. 근데 못되면 못된 만큼 집어넣으면 되죠. 못된 게 그냥 못됐다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못된 게 범죄면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못됐다고 사회적 분위기를 일으켜서 네 회사 내놔라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됐기 때문에 회사를 뺏어가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LG도 지금 그렇게 무슨 롯데도 지금 코끼리 있어. 삼성은 뭐 다 뒤지고 있어. 이거 뭐겠어요? 좀 있으면 너네들 한 개씩 맡아라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에? 깜빵 갈래? 북한 사업 하나 할래? 예? 자, 현대 아산이 금강산에 호텔 뺏기는 거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재벌들이. 봤지요? 개성공단에서 하루아침에 다 압류해버리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 그런데 북한하고의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북한에 무슨 300조의 히토유나 기금속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있으면 김정은이 가요. 그거 캐내는데 앞에까지 도로 만들어가요. 6개월 만에 전번에 그거 뭡니까? 원산 뒤에 마식령 스키장을 만드는 데 아니에요. 저 나라가. 사람들이 가서 전부 손으로 나무 꺾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장비 하나 안 주고도요. 순식간에 스키장을 하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북한에 기금속이 있고 다이아가 있고 히토류가 있고 하면 김정은이 그 캐서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자원이라는 거는 아무리 많이 묻어 있어도요. 캐내는 비용이 자원을 캐서 파는 비용보다 더 놓으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 석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한국에 왜 석유 지형이 하나도 없겠어요? 중국에도 놓는데 위도도 비슷하고. 한국에 석유를 안 캐는 거는 한국에 석유를 캘라다가는 석유를 사 쓰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석유를 안 캐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뭡니까? 저기 울산 제7강군가 해가지고 나중에 괴물 나오는 영화로 하나 바뀌었지만 거기서 기름 나온다고 그 노래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왜 안 했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 북한에 많이 있어요.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절대적으로 미국을 꼬드겨서 미국이 돈 안 낸다는 것도 알아요. 트럼프가 미국 국민 세금을 1원도 1달러도 북한 주는데 못 쓸 겁니다. 왜? 북한은 비핵화 하기 전에 달라는 단계별로 달라는 거예요. 자, 북한이 앞으로 쇼할 거예요. 몇 가지가 있죠. 자, 풍계리 이거 핵실험장 그건 파괴가 아니라 증거인멸이죠. 거기에 핵실험장에 가서 흙을 채취하고 방사능을 측정하고 하면 여기에서 폭발된 핵무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고 도대체 몇 개쯤을 여기서 실험을 했는가? 개수가 대충 몇 개쯤 될까?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가 전체가 완성이 100이라 하면 90%인지 95%인지 그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한 1년쯤 그것만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터뜨려서 묻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조사하지 못하게. 그거는 전 세계를 향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걸 비핵화로 쇼하는 거예요. 미국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요. 중단해라. 그래야 6월 12일 날 회담이 열린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럼 트럼프도요. 쏟고 속이는 걸 적당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핵화 쇼가 지금 이 전부 장난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내가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는 걸 본인도 알 거라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것 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자꾸 쏘고 애를 미기니 북한하고 제재 압박을 해서 2, 3년 가면 계속 충돌하고 전쟁 위협이 나고 이러면 국민 여론이 좀 지겨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 옳아도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김정은이 불러서 TV쇼 하듯이 리얼리티 쇼를 비핵화 쇼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미국으로 풍계리 그 실험장을 폭파하는 쇼를 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진짜로 미국으로 몇 개 보낼 수 있어요. 미국으로. 자, 많은데 그거 왜 못 보냅니까? 아예 그냥 핵무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한 개 만들 거를 핵을 한 조금만 넣어가 200kg짜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 쪼개는 데는 도사잖아요. 그래서 몇 개 보내줄까? 네? 연말까지 몇 개를 미국으로 배달을 해줄까? 그러면서 한 개 갈 때마다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달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ICBM 같은 경우에는 기술만 숨겨놓고 나머지는 터준다고 쇼를 할 수 있겠죠. 그건 덩치가 크니까 숨겨놓기도 어려울 거니까. 기술만, 레시피만 있으면 요리사가 내일이라도 다시 만드니까. 그래서 ICBM 같은 경우에 터주는 쇼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때마다 완전히 그냥 요즘 모범 택시보다 더 비싼 게 우버 택시예요. 착착착착 올라가요. 한 100m 갈 때마다 돈이 쫙쫙쫙 올라갑니다. 나중에 카드로 나오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뜯어낼 돈을 다 뜯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걸 귀찮은 일들을 인기도 없고 귀찮은 일을 해가기보다는 자, 절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맞다 하면 다른 나라는 관심이 있어요? 없지요. 4개국만 맞다 하면 맞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북한 편에 중국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만 꼬시면 나머지 두 나라는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비핵화 한다 하면 이게 당분간은 통할 거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전적인 책임은 제가 볼 때 문재인한테 있다는 거죠. 문재인이 만약에 북한과 중국 편에 서지 않고 중간에 서서 안 된다. 그 비핵화가 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 미국이 못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사태가 진행된 초창기에 작년에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이 자꾸 북한 편에 서게 되면 나중에 미국이 김정은이하고 직접 딜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 말대로 딱 가잖아요. 문재인이 아니다라고 해야 미국이 딜을 못 친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재인이 북한하고 자꾸 비핵화 협상을 하라고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하면 미국이 전쟁보다는 그 길을 택해서 딜을 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차적인 원인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있고요. 2차적으로는 미국의 기성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 아웃사이더 출신인 비주류 트럼프가 한마디로 뭐 내 나라만 합의하면 나머지 크게 문제 제기할 데 없으니 당분간은 속일 수 있다. 자기 1차 임기 동안은. 그러니 합의해서 가지 뭐. 다른이 뭘 별 방법도 없고 인기도 없지 않냐. 다른 방법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합의를 하는데 이 합의가 그러면 과연 쇼라도 앞으로 2년 반 동안 제대로 굴러갈 거냐? 저는 절대로 2년 반 동안 쇼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지금 왜 지금 비핵화가 이 지경까지 와버렸는가에 대해서 한국의 좌우 그리고 또 미국 이런 또 주변국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부에서 이 미북 회담, 비핵화 회담의 그 결말은 어떻게 끝날 건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